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벌써 한 주가 끝났습니다. 이번 한 주 다들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이죠. 오늘 장이 좋게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조금 편안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뭐가 있는가? 소외주의 반란, 조선업의 대규모 수주, 불타오르는 미국 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이제 바닥인가를 포함한 여러가지 정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인을 위한 시황정리 3프로TV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 오늘 장은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1% 상승, 그 다음에 코스닥은 0.2% 상승. 살짝 부족한 건 보여줬지만 그래도 그동안 코스닥이 꽤나 괜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균형을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매수를 해서 큰 금액을 매수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은 조금 특이했죠. 어떻게 보면 소외주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업, 건설업, 건자재, 인테리어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뉴스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조금씩 매수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마이너스 500억 정도를 매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연기금은 판다. 그리고 정말 다행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1%인가요? 한 그 정도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그걸 보고 야, 내일 또 장이 안 좋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플러스로 양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바이든 기자회견 효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든이 무슨 말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100일 안에 코로나19 백신 2억 회 접종을 마치겠다고 목표를 상향해서 발표했으며, 당초 바이든은 원래 1억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배나 띄워버린 거죠. 또 경제 전망과 관련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이 잇따르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이 6%에 이를 수 있다고 미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의 징조가 보인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그게 증시에 좋은 바람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영향 때문에 오늘 장이 괜찮게 끝났다. 그러니까 3천 밑에면은 조금 위태위태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 의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샘, 현대리바트가 갑자기 쭉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동안 오른쪽으로 쭉 기어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외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인테리어가 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GS건설도 지속적인 상승, 오늘 3% 정도 상승, 그 다음에 쌍용 양에도 8% 가까운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도 오늘 좋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3%는 연중 휴무입니다. 바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55인치보다 48인치 TV가 더 비싸다고 짜투리 패널의 반란이라는 뉴스인데요.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이 주말이니까 오늘은 빠르게 뉴스를 짧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거 익선은 요즘 TV 시장을 지배하는 트렌드다. 그런데 예외도 있는데요. 48인치 OLED TV가 그렇다고 합니다. 게임용 세컨드 TV 인기에 따른 수요 확대로 48인치 OLED TV가 55인치보다 비싸게 팔리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치가 크면 클수록 TV가 큽니다. 그런데 48인치랑 55인치랑 비교하면 48인치가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48인치의 수요가 더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LG 디스플레이가 이거를 예측하고 48인치를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48인치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독점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유리 원판에서 77인치 패널 2장을 찍고 남는 부분을 버리기 아까워서 이거 어디 쓸데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48인치 패널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는 터라 흥행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버리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만들어서 팔자고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패널을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패널을 그냥 하나하나 만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큰 판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라서 쓰죠. 자, 그래서 정말 큰 판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77인치를 하나 놓고 77인치를 또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파란색이 남죠. 이 짜투리 부분에 77인치를 놓고 싶어도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까? 그건 또 안 되거든요. 한번 나왔으면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파란색 이거 버리는 건 너무 아깝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48인치가 딱 맞으니까 그거를 한번 여기다가 생산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디스플레이 패널 있죠. 이 패널의 짜투리 부분을 가장 많이 없애는 게 그게 디스플레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상태가 되게 안 좋았죠. 작년까지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치킨 게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치킨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남들보다 무조건 더 싸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짜투리, 이 조그마한 짜투리 하나도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마한 파란색 짜투리 있죠. 이 짜투리를 얼마나 축소시키냐, 그러니까 낭비하는 게 얼마나 없느냐, 그게 핵심 기술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짜투리를 버리기 아까워서 48인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LG 디스플레이는 몰려드는 주문에 바빠졌으며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이달부터 중국 광저우뿐만 아니라 경기 파주 공장에서도 48인치 패널을 생산한다. 파주 공장에서는 유리 원판 한 장을 전부 48인치 패널로 찍어낼 계획이며 광저우에서는 유리 원판 한 장에 48인치 2장이 나오지만 파주에서는 8장이나 나온다고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버리느니 48인치 만들자 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48인치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택배 요금 줄 인상의 증권가 공격적 투자 실탄 확보. 잠깐만 키리님, 이거 어제 다뤘던 그 기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제 택배 요금에 대해서 다뤄드렸죠. 그리고 택배 3사에서 택배 요금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CJ 대한통운의 주가가 별다른 영향이 없었죠. 자, 한번 내용을 보시자면은 증권업계는 택배 단가 인상이 택배사의 이익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모두 높일 뿐만 아니라 택배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택배 단가 인상의 이면에는 한국의 아마존으로 급부상한 쿠팡의 택배 사업 진출과 공격적 투자 계획을 위한 실탄 확보 목적이 있다며 이커머스와 물류 시장에서 리딩 업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것이라고 진단했으며, 이어 당사 추정 물량 기준으로 박스당 250원 인상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는 연 4,600억이나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13.6% 상향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의 초점은 빠른 배송 등 서비스 차별화에 맞춰질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와 네이버 협력에 가장 앞장서 있는 CJ 대한통운에 대한 매력적인 기회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15% 상향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출렁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4.5%를 쭉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 만에 모든 게 반영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틀 전에 같이 공부했던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인텔이 돌아왔다 자신했지만 투자자들은 냉담했다. 자,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의 주가가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 거래에서 하락했다. 인텔이 돌아왔다고 자신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날 인텔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2% 떨어진 주당 6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67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틀 전에 뉴스를 봤다시피 시간 내에서 한 6%인가 올랐다는 그런 뉴스를 봤었는데, 하지만 장 열리고 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인텔 주가는 반도체주 전반의 호조와 함께 상승했는데, 공교롭게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니까 오히려 떨어졌다는 소식이죠. 자, 보시다시피 인텔의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 냉담한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하는데요. 자, 그 대규모 투자를 왜 했나? 아래를 보시면은 인텔의 반도체 생산량 확대는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의존도가 한국, 대만 등에 집중돼 있다는 여론과 맞물려 더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 내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은 심각한 상태며, 이날 또 GM이 반도체가 없어 중형 픽업 트럭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그래서 인텔의 이번 전략이 반도체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없어서 안 되는 그 반도체가 미국 내 품귀 현상이 있으며, 반도체 의존도가 한국, 대만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텔이 우리가 한번 대규모 투자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라고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시장 분석가들은 인텔이 과연 이렇게 큰 계획을 완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텔의 반도체 생산 기술은 14나노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TSMC는 이미 5나노까지 양산에 들어간 상태며 개발 단계는 3나노 수준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인텔의 기술력이 삼성전자와 TSMC에 비해서 한 두세대 정도 뒤처져 있다 라고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인텔은 2016년 파운드리 산업에 진출했다가 기술 문제로 2년 만에 철수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부족하고 예전에 실패한 경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완벽한 나비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수에즈 운하 사태인데요. 자, 수에즈 운하 사태의 해운사들 남아공 희망봉으로 돌아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며칠 전부터 계속 알려드렸던 이 사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는 사고 발생으로
세계 주요 해운회사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으로 우회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덴마크 선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희망봉 경유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요하고 시간에 민감한 화물은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덴마크 해운회사 톰은 고객들이 희망봉 우회 노선을 이용할 경우 생기는 추가 비용을 문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HMM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항로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여기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도고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이렇게 쭉 와서 여기를 지나가서 이렇게 유럽으로 도착하는 게 이 배의 항로인데요. 자, 그런데 잠깐만, 길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길을 파버렸죠. 그걸 운하, 수에즈 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막아버린 거죠. 그 배가.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면 여러분도 사진을 보셨겠지만 그 배가 가로로 서면은 막히는 그런 최소한의 길만 뚫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가 갑자기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홍해 있죠. 이 홍해에 많은 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에 있는 이 배가 치워지려면은 몇 주 정도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배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몇 주 걸리느니 그냥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면은 결국 유럽은 갈 수 있다. 조금 멀긴 하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희망봉은 이 아래쪽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희망봉은 아프리카 최남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남단은 아니고요. 그냥 최남단 근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수에즈 운하에 배 한 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들썩들썩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날에는 뭐가 움직였죠? WTI가 5% 넘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도 엄청난 나비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자, HMM 수에즈 운하 사고 수혜 길에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컨테이너선 좌초 사고로 HMM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물류 대란으로 해운 운임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에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자, 내용을 보시자면은 지난 24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수에즈 운하가 막혔다. 그래서 현지 보도에 따르면 복구 시기는 수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에즈 운하는 지난해 하루 평균 50척이 넘는 배가 이용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다니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으니까 이번 운항 중단이 글로벌 물류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해운 시장의 경우 반년 가까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와중에 항로가 막혀버리니까 운임이 더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운임이 오르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게 HMM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HMM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여기서 16%가 더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HMM이 어떤 기업이냐? 작년 말, 그러니까 딱 1년 전이죠. 1년 전쯤에 최저 가격이 얼마죠? 2,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000원 15배 넘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저 길이 또 작년 말에 HMM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야, 이거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보다 2배 이상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역시 세상에는 절대라는 건 없나 봅니다. 자, 그리고 해운사를 공부해봤으니까 한번 조선업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 6,370억 원에 수주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대만 소재 선사인 완하이라인과 5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으며 전세계 컨테이너선의 운임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 1월 15일 2019년 이후 최고치인 2,800포인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2,584포인트를 나타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올랐으며 컨테이너선 운임이 높게 유지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새로 발주를 해야겠죠. 또 그렇게 배를 발주하려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배를 만드는 지수도 오름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박 뉴스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삼성중공업 3조 잭팟 터졌다. 단일 계약 세계 최대. 삼성중공업이 단일 선박 건조 계약으로서는 세계 조선업 역대 최대 규모인 20척을 수주했다. 이는 중형자동차 10만 대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현대중공업도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뉴스에 힘입어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조선업에 투자하신 기린이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특이한 리포트가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현대건설기계, 기계업종 밸류에이션 너무 높아 매수 의견을 보유로 다운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보통 리포트는 매수 일색인 걸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유로 하향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이 증권사에서는 매도 리포트를 낸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은 26일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퍼가 기계업종 밸류에이션 수준보다 높아졌다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 홀드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건설기계의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실제로 중국 건설기계는 1월에서 2월에만 수요가 177% 성장하는 등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 연구원은 이 같은 기대치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라며 중국 당국의 정책 방향이 건설 경기 부양에서 내수 소비 확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나오니까 오늘같이 좋은 장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조금 많이 오르긴 했죠. 혹시 현대건설기계에 관심이 있다면 저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기 배당 도입하는 SK텔레콤 실적 자신 있다는 뜻. 자, 오늘 점심에 SK텔레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SK텔레콤이 분기 배당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인적 분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SK텔레콤이 이렇게 8% 정도 상승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지 조금 전에 올려드린 그 영상에서 같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발 불태우고 쇼핑몰 검색 안돼 중국에서 H&M, 나이키 불매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H&M과 나이키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을 비판하자 이들 브랜드에 대한 중국 내 불매운동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는 H&M 매장 상황을 찍어 올리는 파파라치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한 웨이보 회원은 H&M 내 방문객이 한 명도 없다며 실시간 매장 상황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키와 아디다스 역시 불매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앞서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신장의 강제 노동과 관련된 보도에 우려를 표하고 해당 지역에서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증세 시간 걸릴 것, 부양책 수혜받는 경기 민감주가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안정되면서 주식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있지만 미국 증세란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 다만 미국이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과 증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등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자, SK증권은 당장 시급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과 세제 개편을 동시에 진행하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있고 공화당 의원 대부분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광범위한 증세에 부정적이라며 증세 시간은 다가오고 있지만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같이 공부했죠. 바이든 행정부는 하반기 3조 달러로 거론되는 인프라 투자도 진행할 계획인데 늘어나는 빚의 규모를 감안하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게 뭐라고 했죠? 미국 인프라 관련주를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TC, 두산밥켓 쭉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 주말에 꼭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배터리주 급락세 1달러, LG화학 이틀째 상승. 폭스바겐 때문에 휘청이던 LG화학이 이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LG화학은 폭스바겐의 발표와 관련해 지나친 우려라는 업계 전망과 올해 1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스웨덴의 노스볼트랑 협력해서 자체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파우치가 아닌 각형 배터리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배터리 3사는 주가가 급락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배터리에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뭐랑 뭐가 있죠?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강점이 있다고요? 파우치, 중국은요? 각형, 그 다음에 원통은 일본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배터리 3사의 주가가 바닥을 다진 모양새다. LG화학과 이노베이션은 이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삼성 SDI겠죠. 이날 보합세로 장을 끝냈다. 증권가에서는 폭스바겐의 유럽 판매분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산기술 미검증, 대규모 설비 투자 등 내재화가 완성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LG화학이 이렇게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칼날이 떨어지고 튕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보초병만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확히 이런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양봉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가 바닥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KMW처럼 그냥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정말 이쁘게 오른쪽으로 한 5일 정도 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매수를 고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LG화학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지만 항상 분할 매수는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저 기리과 같이 경제뉴스를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주말 정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키리셨습니다.